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적용이 돼야 되는 16개 질환조차도 어떻게든 보험급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주려고 네. 그 항목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것은 연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필요해서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해줘야 그게 보험이지. 보험이 보험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 최석재. 김철입니다. 최근에 고압산소 치료가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산소라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들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코로나, 코비드19만 해도 네. 폐가 망가지면은 마지막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하죠? 응급 상황에서는 에크모라는 에크모 그런 치료. 장비를 맞아요. 하지 예, 않습니까? 그 단어가 엑스트라 코포리얼 멤브레너스 옥시지네이션이에요. 옥시제네이션. 결국은 몸에 있는 혈액을 뽑아내서 체외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에크모까지 하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거기에 고압산소 치료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외국에서는 이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네. 뭐 폐렴이랄지 또 sepsis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이 전신에 있는 세포에 가는 이 산소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네요. 이렇게 예. 되니까. 저희는 지금 응급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만성 질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만성 질환의 경우는 우리 가장 많은 게 암. 암이 생기면은 그 아주 일반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 증식을 주변 혈관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 조직이 빨아다니는 어떤 영양분이랄지 산소 공급 때문에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점점 전이도 빨라지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항암제랄지 여러 가지 치료에 효과가 없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병행하면 되면은 전신 예.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압산소 치료가 우선 해야 되는 퍼스트 초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항암제 치료를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이런 수술적인 요법을 한 후에 부가적인 치료로서 상승 효과를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응급질환뿐 아니라 의료의 전반으로 놓고 보면 폐렴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되게 넓은 범위의 고압산소가 그렇습니다. 쓰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런 이사님이 준비하시는 클리닉 센터에서 그런 환자들도 와서 고압산소 치료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할까요? 향후에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심평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에서 인정을 해줘야 예. 할 수가 있으니까. 보험에서 인정하는 딱 16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에 굉장히 제한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 그 다음에 의사들도 대부분 모른다. 라는 게 지금 한계죠. 의료보험 적용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도 질병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급여가 되는 방사선 치료 후 조직 괴사에 대한 치료는 14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몇 개 병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 그 병원에 심평원에 통보가 왔어요. 반드시 방사선 치료 후 조직 괴사가 될 정도면은 거의 뭐 인체의 다른 기능도 망가질 정도 그렇겠죠. 돼야 되는데 미리 괴사되기 전에 했을 때 안 되는 거죠. 괴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그 앞에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화상,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판 이식술 네. 이런 것 다음에 방사선 치료 후 조직 괴사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상도 조직 괴사를 증명을 해야 앞으로 급여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조직 지금 회사를 증명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줄 거면 다 돌아가신 상태만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 같은 예.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황당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에서는 현재 의료보험 적응증이 안 되지만은 의사가 이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일단 지출을 합니다. 치료가 되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증명을 의사하고 같이 해서 해주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그걸 다시 인정을 해줘요.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아. 지금 두 가지 사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적용이 돼야 되는 16개 질환조차도 어떻게든 보험급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주려고 네. 그 항목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것은- 연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필요해서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해줘야 그게 보험이지. 보험이 보험 역할을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질환 또 일부 다른 의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인정을 해주면은 메디컬 코스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그러면은 하는 겁니다. 요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시작을 해보시겠다는 개념으로 예, 그렇죠.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을 가시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면 이게 고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거 봤거든요. 요양병원에 가면 예, 조그만 1인실짜리 예, 챔버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기압 어떤지 물어보면은 뭐 1.2기압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기압으로 산소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이제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의학은 항상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실험 결과 결론을 내린 거죠. 기본적으로 고압산소 치료 챔버라는 규정은 반드시 최소한 2.4기압에서 3기압 정도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100% 산소를 투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산소 텐트, 산소 챔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압력을 일단 유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00% 산소를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 산소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국내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그런 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보험 급여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압산소 치료에 보험 재정이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까지도 조금 어떤 이 한 걸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예. 그런 과정을 맡으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꿈꾸시는 미래 모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것도 일정 부분은 응급의학과의 환경응급이라는 일정 부분의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부족이랄지 여러 이유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인력 대비를 한다고 한들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도 경험을 못 해봤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경과를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저는 이제 직접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서 모든 고압산소 치료 클리닉에 대한 뭐 개설에 관련된 뭐 챔버 준비, 기술적인 문제, 의사나 직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현직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 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또 새로운 영역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되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에게도 그렇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도 그렇고 말씀을 소개해 주시는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해 주신다면.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일단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응급센터에 가시래도 정말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을 만나야만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전부 이게 공감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은 이제 환자로서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긴다는데 알아두셨다가 관심껏 치료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응급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 24시간 근무 또는 뭐 3교대 근무가 아닌 뭐 2교대 굉장히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라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번아웃으로 지쳐버린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한테 지쳐버린 응급의학과 의사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후배들한테.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더 자세히 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 그린오트 메디컬 대표님이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섭외이사님과 함께 오늘 닥터스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거 하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요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